그때부터 있었을 텐데 이제 기록된 거를 좀 찾아보면 이분들이 치료하지 말라라고 써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지정 메뉴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대표위원장 신경옥입니다. 오늘은 좀 컨셉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요. 역사나 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민지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하지정 메뉴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는 좀 옛날 거부터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되게 몇만 년 전부터 살았잖아요. 몇십만 년부터 살았는데 그때부터 있었을 텐데 이제 기록된 거를 좀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좀 제가 찾아봤는데 종이가 처음에 나온 거는 파피루스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집트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공기를 이렇게 후 넣은 것처럼 매듭 모양으로 꼬불꼬불 피부가 튀어나오고 어떤 부분은 땅땅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런 꼬불꼬불한 혈관이 있다. 요게 언급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신기한 게 이분들이 치료하지 말라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봤는데 왜 치료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냈더라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마취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뾰족한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세균의 존재를 모르니까 소독하는 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수술하면 거의 다 막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안 했을 것 같고 또 왜 치료 안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일단 원인을 못 찾는 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뭔가 거기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보고 좀 의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지정맥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꿀꿀 꾸불꾸불 그런 피부에 보이는 혈관 생각하잖아요. 하지가 다리, 정맥, 류가 혹 류자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이 정맥이 혈관이 뿔룩뿔룩 호처럼 나왔다. 사실 이거는요 결과예요. 하지정맥류라는 병명은 사실 조금 와전이 된 거고 이거는 감기 걸리면 기침하듯이 결과예요. 증상이에요. 튀어나오는 거는 피가 쏠려서 피부까지 와가지고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커진 거고 진짜 원인은 다리 속에 있는 큰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당시에는 뭐 알 수가 없으니 보이는 걸 몇 번 치료했겠죠. 치료를 했는데 원인은 그대로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마 치료하지 말라 이렇게 그것도 있고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치료법도 개발이 안 돼 있을 거고 이제 좀 더 최근으로 와가지고 기원전 4세기까지 오면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히포크라테스요? 좀 공부를 하셨는데 히포크라테스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저희도 뭐 의학 배울 때 얘기 나오고 진짜 뭐 의학의 아버지다 진짜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한 분인데 이분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지정 메뉴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걷질 않고 말 타고 계속 오래 앉아 있으니까 다리가 약해지면서 하지정 메뉴가 생기지 않을까 유추가 된다고 써놓으셨고 이 히포크라테스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냥 증상만 얘기한 게 아니라 치료를 시도를 해가지고 치료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요즘에도 쓰는 방식이라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압박해서 눌러줘라 천으로 감든 뭐 누르고 있든 그런 압박을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도 이제 압박 붕대가 있죠. 그 다음에 신는 스타킹도 있고 그 인터넷이나 SNS 하다가 보면은 뭐 이거 입으면 다리 얇아진다, 붓기 빠진다는 스타킹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스타킹들도 하지정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게 스타킹을 신으면은 하지정 메뉴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생긴 거를 완치하고 치유할 수는 없어요. 진전을 좀 늦춰주고 예방 목적은 맞는데 병이 생긴 분은 그걸로 낫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고 이제 그냥 미용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쉽게 구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료용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도 있고 사이즈 재가지고 의료용을 신고 보통 이제 편하게 발목에서 무릎까지만 신는데 그게 아니고 발부터 해가지고 무릎까지 오는 걸 신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열이라고 말씀을 이분은 했는데 침으로 진짜 찔러가지고 피를 뽑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도 쓴다는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한의원에서 이제 침을 맞으러 가서 피를 빼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거랑 비슷한 걸까요? 맞아요. 이 한의원에서는 이제 침이나 뭐 부항이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죽은 피를 빼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것도 맞는 방식이고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괜찮은데 문제는 혈관이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거기에 피가 들어가가지고 또 차니까 이제 근본적인 치료법은
안 되는 방식이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시도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뭐 철사나 이런 이물질을 넣어서 혈관을 긁어가지고 손상시키는 방식도 있다고 이분은 히포크라테스는 시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 같고, 좀 더 가까이 근세로 오면은 1세기면은 이제 거의 2000년 전이죠. 1세기에는 이제 치료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때는 이제 혈관을 피를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으니까 이 혈관이 문제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혈관을 이제 째서 제거를 하는 방식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제 말씀하니까 이제 표정이 막 일그러지는데 아프니까 상상만 해도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는 뭐 마취가 없고 뭐 하는 건 이제 독한 술 먹고 취하는 거, 예.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얼얼한 풀 같은 거 비비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취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재밌는 이야기가 로마에 이제 마리우스 장군이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제 호전적이어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여러 군데 점령하고 막 전쟁하고 그러는데, 말 오래 타면은 다리 약해져가지고 혈관이 이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수술을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뭐 아무리 술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술 정말 취해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한쪽 다리 먼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막 꺼내고 째고, 야, 당신은 또 칼이 날카롭지도 않으니까 조금 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 째가지고 막 끄집어내면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걸 당겨내는데. 나머지 한쪽 다리는 이제 포기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도망가셨나 보네요. 네, 아프죠. 그래서 전쟁도 나가시는 분이. 내 몸 아픈 거는 싫으니까. 네. 그러면 그 장군님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아픈 수술인데 굳이 하지정맥류를 치료했어야 됐을까요? 그 좋은 질문인데요. 치료를 안 하면은 뭔가 힘드니까 이분이 치료를 하겠다고 이제 나선 건데, 뭐 보이는 거야 사실. 뭐 다리 핏줄 좀 보여도 뭐 장군이고 왕인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지정맥류가 지속되면은 요즘 현대인도 똑같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그다음에 붓고 땡땡해지니까 아파요. 아파지고 그다음에 저리고 쥐나고 시리고 뜨겁고 이런 여러 가지 막 느낌이 되게 안 좋거든. 이분도 치료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이제 다리가 힘들었으니까 치료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의사들이, 저희 의사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별로 안 아프다고. 잠깐 뭐 따끔해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따끔하지 않아가지고 한쪽 다리만 하고 안 하셨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파피루스만 봐도 치료하지 말라고 했었던 병인데 이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치료 방법이 개발되긴 했었네요. 그쵸. 이 사람이 필요하면은 수단을 강구를 하듯이 구멍 내서 피도 뽑아보고 혈관도 긁어보고 나중에 째서 이제 꺼내는, 요즘에는 발거술이라는 방식이랑 거의 유사한 방식의 수술도 해보고 하는데요. 그만큼 하지정맥류가 예전에도 흔했고 요즘에도 흔했고 기록될 정도로 이제 많고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지정맥류가 정말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게 했구나, 정말 흔한 병이구나,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 이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역사랑 같이 의학을 버무려서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와닿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저도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하지정맥류 치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적으로 자꾸 좋아지고 간편해지고 그런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 수술법이나 치료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밑에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